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일부 최은정입니다. 2011년 마지막 주를 맞은 시장은 한결 더 분위기가 한산해진 느낌입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 증시는 오늘 새벽 휴장에 들어갔고요. 크리스마스 휴일을 맞아서 휴장을 했고 2011년을 이제 거래일수로 한 3거래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미니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거래량이 매우 한산하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장 투자 전략 구체적으로 짜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 나오셨고요.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와 함께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한 4포인트 정도 밀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852선에서 시초가 지금 예상 체결 지수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어제 0.1% 정도 조정을 받았던 삼성전자가 오늘 추가적으로 한 1%대 약폭을 키우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세계 IT 분야 5위라는 기사가 오늘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105만 원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자동차 관련주들 오늘 현대모비스는 1% 강세로 출발을 할 것 같고 반면에 현대차와 기아차는 약보합권에서 소폭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조선주들의 낙폭이 컸었는데요. 2% 조정받았던 현대중공업은 오늘 강보합권에서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제 금융주의 흐름도 좋지 않았었습니다. 신한지주가 오늘 1% 반등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KB금융도 보합권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분들은 오늘 등락이 좀 엇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큰 폭의 움직임은 아닙니다.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오일 등도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 흐름을 예견해주고 있는 가운데 KTNG가 0.12% 정도 조정, 삼성물산과 LG가 약보합권에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호남석유는 1% 정도 상승 출발을 할 것 같고요. LG디스플레이도 1% 강세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가 5거래일 만에 약세를 받았었는데요. 약세로 마감하면서 그래도 500선 지지는 해줬었습니다. 오늘도 0.5포인트 정도 상승한 500선 지지하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엇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셀트리온이 0.2% 정도 소폭 조정받으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고요. 그 밖의 종목들도 약보합권 내지는 강보합권 큰 폭의 움직임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오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2% 정도 빠지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SFA는 1% 강세 출발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네오이즈 게임즈, SK 브로드밴드, CGN 등도 1% 안팎으로 오늘은 좀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젠빅스의 낙폭이 지금 현재까지는 좀 크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2.35% 정도 하락한 35,350원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밖에 CGN과 동서, 3S, 파라다이스, 덕산, 하이메탈은 강세 출발을 예견되고요. 차바이오엔도 0.47%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1,700원 선 오늘 좀 회복을 할 것 같고요. 원익 IPS에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1% 남짓 오르면서 9,620원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위메이드, 서부 T&D, 골프존, 솔브레이는 보합권, 성광밴드는 소폭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예, 12월 27일 화요일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유럽과 미국 증시가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휴장을 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수급 동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먼저 코스피 시장 출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예, 어제 지수 같은 경우에 이제 1813포인트 출발을 해가지고 약간 저점이라 할 수 있는 1850선에서 61선 반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만은 오랜만에 한 10포인트 내외 조정이 나왔었다 말씀드리겠고 밤새 이제 유럽 시장이 좀 휴장이었고 미국 시장도 휴장이었습니다.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 지수 같은 경우도 약보합세 1850선에서 출발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장 초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은 매도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에 들면서 약간 매수에 들어왔던 점이 약간 특징이었고 지난주 금요일 이후부터 확실히 기관 특히는 투신 쪽에서는 매도세가 조금 나온다는 것도 역시나 오늘의 키포인트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하나가 또 중요한 게 지금 완전 연말 폐장 모드죠.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나온 데이터를 보면 어저께 코스피 거래 대금이 대략적으로 2조 9천억 원, 코스닥 같은 경우도 2조 3천억 원의 지저차에 나왔다. 그만큼 어떤 관망 심리가 좀 팽배하고 유럽 뭐 대표적인 독일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가 뭐 1월 5일까지 휴가를 갔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외 시장은 놀 때는 확실히 논다. 그런 장세가 좀 지속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도 출발하면서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조심스러운 반등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인데 어제 약간 특징이 기관 중에서는 연기금이 한 소폭의 매도세를 보였다는 것. 사실 뭐 지금 연기금이 32 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팔고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기관 쪽도 약간은 연말이다 보니까 좀 몸을 차린다 말씀드렸고 어저께 외국인이 조금 매수 들어왔던 종목 보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어저께 하이닉스, 기아차, 뭐 KTNG,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의 전일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아무래도 오늘이 이제 배당부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주식을 사야 되고 내일이 배당락인데 실제적으로 개인 투자가분도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파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배당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외국인 입장에서도 실제적으로 어저께 들어온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KTNG, 모비스 이런 걸로 들어왔다는 거는 약간 배당을 노린 단기 인덱스 자금이 들어왔지 않나 말씀드렸고 약간 이번 주 지난주의 특징적으로 GS 리테일이었는데 어저께도 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사실 첫 거래일 때는 연기금 쪽에서 한 80만 주고 들어왔었고 어저께도 한 그 6% 올랐는데 어저께 그 연기금이 들어온 매수 강도작 때는 어저께 좀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조금 뭐 지켜보긴 하는데 이 GS 리테일에 대해서는 좋게 보는 사람은 좋게 봅니다만은 공모 당시에 19,500원이라는 공모가에 대해서 약간은 평이 많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참조하시면서 향후 좀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코스피 출발 상황 살펴봤고요. 오늘 수급 상황은 어떤지 업종별로는 어떤 종목들이 좀 튀는지 좀 함께 좀 봐주십시오. 예, 제가 지금 네. 아침에 좀 컴퓨터가 잘 안 돼가지고 아침 좀 볼 수는 없는데 아침 지금 지수로 지금 약간 컴퓨터가 소폭 잘안 플러스로 되는가요? 돌았었고요. 외국인 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정 초반이기 때문에 어저께 장 후반에 10포인트 조정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최소한 10시까지는 좀 상황을 지켜보고 충분히 동향을 체크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종이, 목재, 섬유, 의복 등 그래도 경기 방어주들의 움직임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상황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08포인트 거의 뭐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고 코스닥은 이보다 조금 더 강했습니다. 0.28% 오른 502에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특징주들이 오늘 좀 튀고 있는 건지 함께 좀 봐주십시오. 네, 일단 그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0.27% 상승한 502선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그 시총 상위주 흐름들부터 먼저 보게 되면 그렇게 큰 흐름들은 뭐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일부 덕산하이 메탈이라든지 파라다이스만 한 1% 넘는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이 중에서 성광밴드 그리고 SK컴즈 등의 이런 종목들만 대부분 1%를 넘어가고 나머지 대부분의 종목들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합권 아니면 약보합권, 강보합권에서 일단은 그 방향성을 좀 탐색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뭐 수급 상황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1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다만 기관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1억 원에도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랑 좀 비슷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개인들이 역시나 그 코스닥 시장에서 일단 2억 원의 좀 순매수를 보이면서 개인들이 좀 강한 장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업종별로 이제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현재 그 가장 강한 업종 같은 경우는 의료 전문 기기가 되겠습니다. 1.32% 제일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운송 업종들 1.2%대 역시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 업종들도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좀 강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약 1%대 상승세,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종이 0.83%대 상승세, 컴퓨터 서비스가 1%대 역시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뭐 통신 장비 업종들이 0.6%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대부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어떤 상승세를 보였던 그런 업종들이 대부분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다만 좀 특이한 사항들은 IT 부품주들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하락 종목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일단 IT 부품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0.09%대 일단 그 방향성 탐색 중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반대로 부진한 업종들을 보게 되면 일단 섬유 의료 업종들이 0.24%의 하락세로 좀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방송 서비스가 역시나 0.23%대 하락세를 출발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콘텐츠 업종도 0.2, 거의 3%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인터넷 업종들 최근에 좀 약간은 좀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16%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 업종도 최근에 좀 강했다고 한다면 가장 강한 업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나 0.07%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좀 하락한 종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여파가 좀 미치고 있는 듯 하고요. 하지만 종목별로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상승 종목 수가 제약 업종에서는 20종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락 종목이 19종목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뭐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재 상황에서 전체적인 종목 상황들을 보게 되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 531종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락 종목 수가 약 300종목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상승 종목 수에 대비해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코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0.18% 상당히 상승폭이 좀 미약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탄력성도 지금 나오고 있는 장세도 아니고 어떤 특별 업종에 대해서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아니면 어떤 업종에 대해서 강한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 그런 장세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눈치 보기 장세가 초반에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세입니다. 비트컴퓨터 인성정보는 상한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또 따라 들어가기도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유비케어도 13% 급등세가 나오네요. 자, 국내장 출발 상황 봤습니다. 우리 증시와 마찬가지로 일본장도 좀 출발이 됐는데요. 상황 어떤지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아시아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었는데요. 일본 증시는 1% 이상 강세였고요.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전일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이제 크리스마스 관련해서 휴장을 했었고요. 그에 대한 영향으로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 8,445.81포인트 0.4%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요, 오늘부터 이제 미국에서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 그리고 NBA 모기지 신청 지수,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원유 재고 등의 지표가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최근 흐름이 유로존 이슈들에서 미국의 지표에 민감해져 있는 만큼 12월의 마지막 주는 이제 미국의 지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만큼 급등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일단 내년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두 가지 소식 더 전달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소니와 삼성전자가 LCD 패널 합작 사업을 8년 만에 해소하기로 했다고 26일 니온 계좌의 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요. 신문은 이제 소니와 삼성이 TV용 대형 패널을 생산하는 합작법인 SLCD를 해소하기로 결정을 했고, 소니가 보유 중인 SLCD의 지분 전부를 이제 내년 3월까지 삼성에 매각하기로 했다면서 이르면 26일 오후에 이제 양사가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일본 총리 회담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명목상으로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에 이제 지역 정세 관련해서 냉정히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제 자리였다고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렇고요. 이날 이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하고 원자보 중국 총리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시간 동안 회담을 했었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달러 결제가 대부분 양국 무역에서 이제 엔 위안화 결제를 이제 확대하고, 외환 시장에서 현재 달러로 이루어지는 엔 위안화 간의 직접 거래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일본 외환 보유액을 활용해서 중국 국채를 매입하겠다. 그리고 일본 기업의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었고요. 일단 중국의 일본 국채 매입은 2009년 말에 이제 3조 4천억 엔에서 2010년 말 이제 10조 5천억 엔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올해 세 차례에 걸쳐서 엔화 강세 저지를 위해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면서 달러, 유로화 표시 자산 규모가 늘었고요. 이를 활용한 이제 중국 국채 매입 규모를 우선 100억 달러 정도 늘릴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이제 1조 3천억 달러 정도이고요. 정도인 이제 일본 외환 보유액의 1%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현재 이제 양국 간의 달러 결제가 60%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엔 위안화를 이용해서 확대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래 비용도 절감하게 되고, 예, 달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이제 양국 간의 환율이 그 부분에서 이제 메리트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 남성욱 대리와 함께 일본 증시 출발 상황 그리고 또 이슈들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외환 채권 시장 동향도 함께 짚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외환 시장도 연말로 접어들면서 거래가 한산한 분위기인데요. 오늘 달러원 환율이 한 4원 60전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증시가 휴장하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제한된 가운데 전일과 동일한 1,155원에 거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업체 내고 물량 기대감으로 1,140원대 후반까지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기대했던 수급이 따라주지 않자 그리고 증시가 하락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으로 반등하면서 전일 대비 4원 60전 상승한 1,155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는 이제 포스코 건설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1,140원대까지 어제는 떨어지면서 물량이 유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1,155원 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포스코 건설 수주 물량 아직까지 내고 압력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환율의 상단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그 잠수함 수주 관련 달러 자금을 원래 연말에 이제 유입이 될 것으로 기대했었지만 내년 초에 달러 자금을 처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요인들도 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달러 레벨이 많이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 대한 물량들도 조금씩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 환율 기술적으로는 일단 5일 이평을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좀 하락세도 조금 제한되고 상승도 좀 제한되는 1,155원에서 1,160원 사이에 그런 거래 등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채권 시장 흐름은 어떤지도 함께 봐주십시오. 예, 채권 시장은 이미 연말 장세로 돌입을 했고요. 국채 선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3만 계약 수준까지 상당히 많이 급감하면서 한산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 시장에서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데요. CRS 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단기 쪽에서는 유로존 우려를 계속해서 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장기 쪽에서는 SS환 물량들이 유입이 되면서 비드가 실종되는 이런 요인들도 CRS 시장에서의 장기 금리를 좀 낮추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수업 시장이 채권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연말 분위기는 지속이 되겠지만 내년에는 이렇게 외국인발 수업 포지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 채권 시장 동향 살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교보증권 교보타워지점의 강정원 부장님 오늘 화상 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동일벨트를 관심 종목으로 주셨었는데요. 매수가도 줬었고 종가 기준으로 10%나 상승을 했었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6%더 오르는데요. 하루 만의 수익이, 그러니까 이틀 만의 수익이 한 16% 정도 난 거거든요. 목표가 달성이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볼까요? 네, 동일벨트는 매도가 맞습니다. 지금 올해 내년 예상 EPS 대비해서 PR이 10배가 넘는 상황이고, 제가 어제 제시했던 매수 단가는 PR가 미만이나 거래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최근에 급상승한 모습을 보였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이제 다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박근혜 테마주가 불어되면서 뭐 이상급 경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여기서 끊어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목표가를 1,500원 주셨었고요. 오늘 1,800원 선에서 지금 좀 거래가 되는데요. 일단 매도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메일 유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낭농품과 더불어서 이 음료 제조, 우유, 분유 시장에서 수준 높은 상황이고, 수출 증가도 좀 이해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국민 소득 수준 향상에 더불어서, 저지방과 청정, 유기농 우유, 이런 그 프리미엄 우유 시장에서 성장 추세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동세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올해 악재에서 더불어서 이 내년도에 신선장 동력의 회복세를 줄 수 있는데요. 동사가 올해는 유난히 좀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악재 해소에 따른 시장 회복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11월 1일에 단행된 제품 가격 9.5% 인상을 통해서 이 원가 부담이 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지난 2010년 12월에 백색 시효를 시작으로 해서 2008년도에 그 가격 단원에 대한 과징금이 올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일회성 비용이 좀 발생되지 않으면서 이런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유기농 사업 확대와 더불어서 이 자회사,
이 제로투세븐의 그 국내 성장세 부분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 친성장 국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 반등 기대감과 더불어서 기관 매수 이익을 줄 수 있는데요. 동사의 그동안 주가 상승은 그 자회사 제로투세븐의 성장성과 더불어서 이 중저가 브랜드의 런칭을 하고 있는 제로투세븐이 5년 동안 연평균 63%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회사 그 상장 가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승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역시 이제 그 저출산 복지 정책의 수혜로 부각되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견인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에 기관 매수가 나오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겠습니다만, 어제 그 기관이 다시 한번 여기 투신권 위주로 64,000주의 누적 순매수를 좀 보이고 다시 쏘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3분기 기준 동사의 주당수 재산 가치가 2,546원대입니다. 현 주가가 정확히 PBR 1배 조금 하회되고 있는 수준인데, 뭐 이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특히 이제 내년도 실적 대비해서 현 주가는 PER 9.5배입니다. 음식료 업종을 PER 적용했을 때 딱 적정 밸류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4일 동안 조정을 받았고, 차트를 보시면 21평선에서 강하게 지지하는 그런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시가 공략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연말로 다가오면서 음식료 업종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참 많으신데요. 오늘 강정원 부장님 매일 유업을 시초가 공략주로 주셨습니다. 지금 1% 이상 좀 주가가 오르는데요. 이 가격대 매수 괜찮겠습니까? 네, 이 가격대 매수 괜찮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목표가를 높게 잡지 못하겠습니다. 21,000원까지만 제시드리겠고, 수저가는 18,500원 하회에서 순서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매일 유업은 좀 짧게 대응을 하시는 거고요. 목표가 21,000원 제시하셨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보증권 교보타오지점의 강정원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9시 17분을 막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공평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로 주요 글로벌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어제 국내 증시는 보합권에 머물면서 지지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전날의 거래량은 2008년 이후 네 번째로 적은 양을 기록했는데요.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은 탓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서 1,856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2.72포인트 상승한 1,859.42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만이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188억 원 순매도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8억 원, 외국인은 88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1포인트 오른 502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0.36포인트 오른 501포인트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33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5억 원, 외국인은 13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서 107만 5천 원에, 현대차는 0.23% 상승한 21만 5천 원에, 포스코 역시 0.5% 상승한 39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지주는 강보합권에서 4만 1천 원대에, 삼성전자 우선주는 1.07% 상승한 66만 원대에, KB금융은 강보합권에서 3만 7,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강보합권에서 2만 1천 원대에, KTNG 0.6% 상승한 8만 3,900원에, 삼성물산 0.43% 상승한 6만 9,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역시 강보합권에서 35,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는 2.3% 상승한 21,950원에, 안철수 연구소는 2.3% 하락한 125만 5,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CJENM은 강보합권에서 31,550원에, SFA는 약 1% 강세 보이며 61,600원에, 포스코캠텍은 강보합권에서 182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동선은 0.16% 상승한 32,000원에, OCR 머티리얼즈는 1%대 강세 보이며 79,600원에, 덕산 하이메탈은 약보합권에서 25,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1시간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국내 주식시장이 큰 변동 없이 차분한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각 증권사별로 2011년 마지막까지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리포트를 많이 내놨는데요. 대체적으로는 낮은 변동성을 포함한 소폭의 상승을 예상한다, 이런 의견이 좀 우세하더라고요. 앞서서 하청봉 팀장님께서는 이미 패장 모드로 좀 들어간 상태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데요. 남은 거래일수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해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고 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체크 포인트들을 갖고 계신지 글로벌 쪽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아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오늘 포함해서 이제 3거래일 남았죠. 3거래일 예. 남았기 때문에 무난히 저는 마감할까 생각을 합니다. 지수 밴드 예측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1850선 지지선 1900포인트 박스에서 끝나지 않을까 말씀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지금 1.3% 오르면서 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각은 이제 1월 달로 넘어가야 되죠. 제가 볼 때 1월 달에 크게 한 4개 정도 이슈가 있습니다. 약간 알고 가야 되지 않나 말씀드렸고,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사실 유럽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S&P죠. S&P가 이제 12월 초순에 유로존 15개 국가에 대해서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려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월 초순이나 중순 이후에 신용등급 강등 리스크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가 할 때는 그 독일이죠. 실제 오늘 메르켈 총리는 사실 1월 5일까지 휴가를 갔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독일이라든지 유럽 중앙은행 ECB가 어떤 그 유럽 국채 매입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이 나올지, 사실 이거 자체는 아무래도 S&P의 어떤 신용등 강등이랑 맞물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크게 유럽 쪽에서는 두 개 이슈다 말씀드리겠고, 중국으로 넘어가면 실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적으로 긴축 완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해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나 중국은 계속적으로 어떤 부동산 긴축 부동산 정책 때문에 중국 상해 지수는 계속 미끄러지고 있다. 그나마 홍콩 H 지수가 만선 정도인데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지수만 봤을 때는 중국이 어떤 중국 그 정시가 계속적으로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가 이제 중국은 올해가 보니까 음력의 설이 좀 빨리 오더라고요. 1월 23일이 설날인데 중국은 이제 춘제에 들어갑니다. 중국 애들이 딴 건 모르는데 이 설날 이때는 확실히 놉니다. 한 열흘 정도 놀기 때문에 춘제 전후해가지고 약간의 중국의 긴축 완화 정책, 그리고 중국이 계속적으로 이제 9%, 10% 갔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8% 후반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성장률 추이에도 중국 지표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렇지만은 또 하나의 우군이 좀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도 경제지표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펀더멘털 대비해서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는 미국의 경제지표가 1월 달에도 계속 나오는지가 크게 체크 포인트 말씀드렸는데, 당장 오늘만 보면 미국은 오늘 S&P 주택 가격 지수라든지 12월 컨퍼런스 코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측이 되는데, 시장 기대치는 조금 긍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월 달로 넘어갔을 때는 역시나 유럽 쪽에서는 어떤 신용 강등 리스크라든지 독일이나 ECB의 역할력이 좀 더 부각될 것이고, 중국이나 미국 G2 쪽에서는 사실 중국의 긴축 완화 정책, 그리고 미국은 어떤 지금 계속 좋게 나오는 경제 지표 어떤 펀더멘털이 언제까지 지속될지가 1월 달에 큰 이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을 지금 내비치신 건가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약간 생각하면 크게 이제 정시에 3가지 속설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홀수에는 잘 간다. 올해는 끝났죠. 왜냐하면 작년도 연말 지수 2050포인트였기 때문에 요거는 깨졌고, 두 번째가 1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1월 효과 같은 경우 이제 정책도 많이 나오고 신규 자금 집행에서 좀 늘어오는데, 1월 효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끝났다. 끝났다는 건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 1월 달 이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쉽지만 않을 것 같다 말씀드렸고, 그럼 세 번째 이벤트를 보면 1월 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중소형주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개별주나 소형주들이 잘 가는데, 요거 정도만 조금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겠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지금 장하고 같이 말씀드리겠는데, 실제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 오늘 이제 내일이 배당락이죠. 예. 배당락 이후에 보면은 프로그램 매물이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근데 당장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지금 12월 달 같은 경우도 대략 제가 계산해 보니까 증권사에서는 3조 정도 들어왔다 그러는데,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차익 쪽에 들어오는 건 한 1조 8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런 거 좀 감안한다 그랬을 때는 실제적으로 배당락 전후, 그러니까 내일 전후해가지고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것이 보통 당장 들어오진 않고, 역사적으로도 보면 배당부, 오늘이 배당부고 내일이 배당날인데, 이때 지수가 저점을 형성한 게 많기 때문에 지금 1850선으로 가는 지수는 연초에 1900선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만기가
내년도 첫 만기가 1월 12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둘째 주 이후부터는 프로그램 매물에 좀 주의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효과는 뭐 짝수의 효과, 1월 효과는 조금 어렵게 보고 중소형 좋고 대형주가 아무래도 프로그램 매물 부담에 조금 익스포저가 되기 때문에 뭐 실적이 조금 되는 중소형 우량주 정도를 지금과 같이 좀 트레이딩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거 통계를 보니까 배당락일에 주가가 빠진 경우에 한 하루 이틀이면 다시 또 주가가 정상 상태로 돌아오더라고요. 이번 금년도 배당락일 이후 주가 흐름은 또 어떨지도 함께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규 팀장님 오늘장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는지 듣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전일장부터 한번 보게 되면요. 예. 일단 전일장 같은 경우는 뭐 주요 국가들 이제 어제 휴장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여파들이 있으면서 뭐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국가들이 좀 혼조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어떤 국가는 상승하고 어떤 국가는 하락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 보였는데요. 그런 분위기가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시더라도 일단 쇼핑할 때 그 아이 쇼핑 같은 것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기분으로 일단은 오늘 장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의 그 주택 지표가 최근에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 주택 지표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 미국이나 그러니까 북미 쪽을 좀 예를 들게 되면 북미 쪽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집을 어떻게 사냐면 평생 그 갚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부동산의 시장에 대한 어떤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미국 국채가 신용등급이 강등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채는 좀 견조했고요. 지금까지 건전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미국의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경우도 일단 저금리 기조에 좀 일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택 그 지표 자체를 좀 계속해서 개선을 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모기지 담보대출이라고 그래가지고 주택을 맡기고 나서 그것을 다시 이제 소비하는 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현재 이렇게 주택 지표가 좋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게 됐을 때는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그 소비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욱더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그 이후에 있을 소비자 그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지만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그것도 어차피 부채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자금을 끌어쓰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말해서 돈이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뻥튀기는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원래 좀 강하게 표현해서 뻥튀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부동산 버블 자체가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점들은 좀 염두는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미국 트레이더들이 지금 휴가를 떠났다라는 그런 뉴스 보도 기사가 나왔는데요. 물론 이 기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뭐 직접 확인한 바가 없으니까 뭐 믿을 수도 없고 선임이 간 건지 후임이 간 건지 사실상 그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보통 뭐 그 섞어서 이렇게 가겠죠. 섞어서 가는데 이렇게 그 미국 트레이더들이 그 장을 떠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말 랠리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는 가지지 않겠다. 그래서 연초에 그러니까 휴가를 떠났다가 다시 와서 연초에 한번 다시 보겠다라는 그런 전략들이 좀 세워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 연말 랠리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상승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대감들 너무 크게 가지게 되면 일단은 그런 기대감들은 실망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경계를 하시면서 좀 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의 오늘장 체크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 28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기업분석부의 신민석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신민석 연구위원님께서는 유틸리티, 그러니까 시설물 공입 사업 부문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주시는 것 같은데요. 흐름 좀 봐주십시오. 예, 뭐 일단 한국전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최근에 주가 보시면 한국전력 주가 좀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아웃퍼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12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요. 이런 유틸리티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12월 2일 날 정부가 이제 올해 또 두 번째 전기요금을 4.5% 인상을 하면서 내년도 턴어라운드의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봤을 때도 한 4.5% 이번 12월 달에 요금 인상을 통해서 내년도 아마 소폭이나마 흑자 전환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뭐 2008년 이후 정부의 요금 규제 때문에 사실 4년 연속 아마 올해까지 해서 4년 연속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턴어라운드 했을 경우에는 주가는 상당히 좀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작이 뭐 지난 10월, 11월부터 조금씩 나타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뭐 12월 달에 요금 인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4분기에서 실적 뭐 턴어라운드 하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내년
내년도 3분기 뭐 큰 폭의 이익을 내면서 아마 하반기에서 전체적인 연간의 이익은 돌아서지 않을까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정권에 대한 이제 교체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유틸리티 그동안 현 정권에서 굉장히 좀 규제 때문에 상당히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약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아마 내년도에는 좀 턴어라운드 개념으로 조금씩 보셔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한국전력 투자 의견 뭐 매수 의견 가져가고 있고요. 목표 주가 32,000원 제시했습니다. 예, 지금 가격대가 26,000원 부근인데요. 이 가격대 매수도 괜찮겠습니까? 현재 주가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충분히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뭐 현재 주가로 보시면은 뭐 PBR 한 0.3배 정도로 되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요. 뭐 주가에 대한 모멘텀, 뭐 턴어라운드 개념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뭐 PBR 0.4배 정도, 5배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자산에 대한 가치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요. 뭐 충분히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 있다.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내년도 하반기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될 것이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까지 이 종목을 들고 가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내년 뭐 전체적인 연간으로 봤을 때요. 지난 4년 동안 사실 주가가 재미는 없었었거든요. 시다 뭐 정부의 규제 때문에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억눌려 있었는데요. 아마 내년도 전반적으로 이제 규제가 좀 많이 완화되면서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연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아마 유틸리티 쪽 이제는 정말 방어주의 역할은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격대 매수 가능하고 목표가 32,000원 주셨는데요. 혹시 손절가도 있으십니까? 손절가는 없습니다. 손절가는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기업 분석부의 신민석 연구위원님과 함께 한국전력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하창모 팀장님, 먼저 오늘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 종목들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일단 뭐 삼성전자가 한 108만 원 달리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좋은 이야기고 아까 예. 좀 안타깝게도 빠지는 거는 일단 삼성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가 지금 4.74% 빠지면서 82,600원 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슈가 하나 있죠. 예, 그렇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삼성전기에 갖고 있던 삼성 LED가 내년 4월 1일자로 이제 삼성전자로 합병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사실 뭐 호재라 악재라 좀 평하기 애매합니다만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단기 악재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기존에 MLCC 쪽을 하다가 LED 같은 경우가 이제 LCD에서 LED 쪽으로 어떤 성장 산업 속도가 바뀌는 건데 알맹이를 뭐 같은 계열입니다만 알맹이를 빼줬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단기 악재다 말씀드리겠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이 삼성 4.6%의 하락세는 오히려 매수 기회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최근에 지금 주가만 보면 오늘 4% 빠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 어떤 기관들이 들어왔던 흐름 그리고 가격 흐름을 봤을 때는 이런 재료 자체가 사실 뭐 어제 공식 발표한 거 빼고 나면 기존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실제로 기관들은 삼성전기에 대해서 그렇게 수급적으로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오늘 같은 그 이런 조정세를 실제적으로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왜냐하면 가장 결정적으로 누가 간단히 생각했을 때 안 좋은 재료는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선방이 됐지 않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삼성전기 지금 오늘 가격에 던지지는 마라. 어차피 대형주들이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내용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기회더라 그런 생각 좀 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고 예. 지금 시장이 그 이슈가 아무래도 제가 그 GS 리테일을 좀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그 여타 그래서 코스닥에 들어오는 그 신규주들은 가끔씩 등록하고 나서 공모가 따블도 나오고 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코스피 쪽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GS 리테일은 워낙 말이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죠. 국내 이제 GS 마트죠. 우리 동네 골목 있는 게 GS 마트인데 GS 이렇게 마트 편의점 쪽에서 2위 정도 하고 있죠. 저도 지금 사실 이 회사의 주가에 대해서 약간 판단을 좀 못하겠습니다. 또 공모가 19,500원 실제로 공모되기 전 하루 전날만 해도 장외에서 19,500원 나날 건데 왜 첫날에 연기금 쪽에서 80만 주가 들어왔을까? 그리고 어저께는 안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은 한 4.2%의 조정을 받고 있다 말씀드리겠는데 양단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종목에 대해서 판단은 그 여러분들의 투자가분들이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봤을 땐 저는 약간은 주가 공모가 부풀리기가 좀 있지 않았나 그런 게 좀 생각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연기금 쪽에서 그 지난 어저께도 계속적인 매수세를 이어왔다 그러면 조금 그 신뢰도를 주겠는데 어저께는 한 6% 올랐습니다만은 기관 매수는 주춤했다는 거 약간 특징이다. 그래서 한번 GS 리테일 글쎄요. 앞으로 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연기금 쪽에서는 조금 길게 보고 들어왔지 않나 말씀드리기 때문에 예. 신규 투자 참여하실 분은 글쎄 바로 추격 매수할 종목은 아니고 조금 분위기 지켜보고 참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업종별 투자 전략입니까? 그렇죠. 예. 사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도 대형주 시장 어떤 유럽 이야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어저께도 보면은 그 경기 민감주, 조선주 이런 꼴도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역시나 유럽 이슈가 그 어떤 중국이나 미국 이슈보다 좀 안 좋기 때문에 내년 뭐 11월 10일 날 있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개별 만기죠. 옵션 만기 그리고 설날까지 생각했을 때는 약간 대형주 중에서 경기 민감주 좀 피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뭐 설날이 사실 보니까 좀 다가왔기 때문에 약간은 역시나 유통주에 대해 음식 욕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같은 장에서도 대형주 중에서 좀 담아라 그러면 저는 사실 그 다들 아시겠지만은 IT하고 자동차 별로 안 좋아하죠. 뭐 제가 안 좋아한다고 꼭 안 담는 게 아니라 음식이나 유통주가 실제적으로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앞으로 그 어떤 프로그램 매물 영향력도 상당히 작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자 말씀드렸고, 유통주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유통주라 그러면 우리가 많죠. 가장 보면 백화점도 있고 쇼핑도 있고 맛도 있는데 백화점주라든지 홈쇼핑주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하반기에 너무 시장에서 좀 소외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롯데쇼핑이라든지 신세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홈쇼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송출 수수료라든지 그것다 공정 규제 때문에 많이 빠졌었는데 뭐 GS 홈쇼핑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GS 리테일이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시장에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패션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 최근에 흐름이 조금 좋긴 좋습니다. 근데 좋긴 좋은데 그 상승 탄력작도 조금 둔화되기 때문에 제가 패션 업종에 대한 뭐 한섬이라든지 여러 종목 있지 않습니까? 패션 업종에 대해서는 그 매매 트레이딩 툴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요거는 절대란 표현 안 쓰겠네요. 이게 팍팍 올라갈 때 따라 추격하는 종목은 아니다. 패션 업종 같은 경우는 빠질 때마다 조금 모아가는 정도로만 접하는 것이 어떤 투자 전략을 형성하는 데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패션업이나 이 통 쪽은 그렇게 뭐 경기 민감주처럼 수익률이 뭐 10%, 20% 빵빵 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고, 그렇게 봤을 때는 백화점이 있고 패션이 있고 있는데 또 하나가 있는 게 음식료죠. 저는 사실 음식료 업종을 가장 좋게 봅니다. 음식료 가장 좋게 보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는 뭐 오리온이 계속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67만 원 가격에 추격 매수하라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차세대 조금 주목되는 대형주 중에는 CJ 제일제당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 상당히 견고하다는 말씀드리고, 라면 회사, 농심, 삼양식품 뭐 이런 거 좀 있는데 사실 삼양식품은 사실 주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그 주가 높기 때문에 농심 쪽에 대해서만 약간 분할 매수 정도면 권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창봉 팀장님께서는 프로그램의 영향이 보다 적은 IT와 자동차 쪽보다는 유통과 음식료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거고요. 이성규 팀장님은 업종별 전략 어떻게 짜시는지 듣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첫 번째로 내년에 그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이제 집행할 예산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바이오에 대한 그 R&D 부분의 그 투자 확대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내년에 그 대선 관련해서 그 공약 부분이 이제 보건복지 쪽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뭐 바이오 시밀러라는 것이 원래 신약 부분들이 그 어떤 기준 막 특허가 만료가 된 그 신약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 신약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그 신약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R&D 부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내년까지 계속해서 좀 추세적으로 이어갈 확률이 많다는 거, 그거 한번 좀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신약 시장, 이 바이오 시장은 아니지만 좀 연관성이 있는 헬스케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가 준비가 돼야 되냐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좀 준비가 돼야 되고요. 거기다가 쌍방향 그 소통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시스템은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헬스케어가 산업이 지금부터 이렇게 성장을 급격히 할 수는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뭐 미트컴퓨터나 인성정보 같은 게 상한가에 진입하고 유비케어도 한 10% 올라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렇게 상한가에 진입할 만큼 그렇게 헬스케어 산업이 지금 발전한 단계가 아니라는 거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산업이 발전하게 됐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꼽는 거는 이제 음식료업하고 이제 화학 섹터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제약 같은 경우 제약이랑 화학이랑 그러니까 크게 다른 점은 뭐냐면 사람이 먹을 수 있냐 없냐 차이입니다. 사실상 그 내부 구조를 들어가 보게 되면요. 음식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그 R&D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고 기술이 개발이 됐을 때는 일단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화학 업종의 그 원가 절감이라든지 기술력 측면에서 상당히 세계 시장에서 좀 긍정적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음식료 화학 업종이 향후에 그 추가적인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있다는 거 2012년도에도요. 그런 점들 한번 같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또 한 가지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이제 에너지 수급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바이오 R&D랑 에너지 수급이랑 도대체 뭔 상관이 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 대표적인 그런 사례들이 있죠. 옥수수 연료라든지 아니면 뭐 대두 연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뭐 바이오 디젤 같은 부분도 물론 다른 부분에서 갖고 오지만 바이오 디젤 같은 부분도 이런 부분에 있고요. 실제적으로 대두나 옥수수에서 이제 기름을 짜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연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자본금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생물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육성할 확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이오를 제가 첫 번째로 꼽겠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여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음식료 그리고 화학 섹터 그 뒤로여서 역시나 에너지 측면까지 같이 한번 이렇게 동시에 보시는 것이 상당히 좀 향후에 좀 단기적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바이오, 음식, 화학 여기다가 에너지까지 연결고리로 좀 연결이 돼서 향후에 좀 각광받을 만한 업종 쪽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일단 오늘 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좀 과열 양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추가적으로 또 같이 들어가는 건 좀 어렵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번에는 오늘 사볼 만한 종목을 들을 차례인데요. 하창봉 팀장님 앞서서 유통 음식료 이쪽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들고 나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네. 종목은 계양전기고, 잠깐 제가 설날 이야기하면서 깜빡했네요. 택배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 대한통운인가요? 이런 택배에서들도 우리 사실 뭐 주식 같은 거 실생활에서 찾으시면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날 종목 음식료 이야기할 때 빼먹었는데 대한통운 같은 택배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의 그 주 관심 종목은 계양전기입니다. 글쎄요, 제가 아마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겠습니다만은 약간은 그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았다는 느낌이랄까 이런 종목이라 말씀드리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시장에는 많이 알려져 있죠. 제가 보니까 역사 좀 오래됩니다. 77년도 설립해가지고 1988년에 상장을 했고 한 그렇죠 20년 이상 정시 동안에 한 3,000원 기준으로 해서 잘 갈 때는 한 4,000원, 장이 안 좋을 때는 2,000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왜 그런 걸 보니까 실제적으로 손익이 좀 들쭉날쭉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2008년도에 한 50억, 그리고 2009년도에 한 25억, 그리고 작년에 한 36억. 근데 올해 같은 경우가 실제로 상반기에 4,200원까지 갔던 흐름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1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뭐 하는 회사냐면 많이 아실 겁니다. 계양전기 같은 경우는 국내 그 전동 공구라 그러죠. 우리 작업장을 드릴이라 그러나요? 드릴 전동 공구 시장이 어떤 국내 점유율이 한 35% 정도 갖고 있는데 1위 업체다 말씀드렸고 전동 공구 이게 마진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한 3에서 5% 정도 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실적이 좀 경기 따라 등락락락 했다 말씀드리겠고 앞으로 계양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큰 모멘텀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모멘텀에 가장 큰 점수를 준다 말씀드리겠고요. 이 계양전기에서 나오는 게 준중형 전기차용 80kW급 구동 모터 및 감속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실 드릴 쪽 전동 공구 시장에서의 모멘텀은 근간히 회사 유지하는 데는 하는 거고 신성장 동력으로 전기차 사는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 계양전기는 이제 전기차 테마로 묶일 수 있다. 이게 포커스를 맞추겠고 어제부터 보면 최근에 한 좀 오른 거 있습니다. 한 2,700~800원 있다 좀 올라왔는데 왜 올라왔냐면 실제적으로 지금 기아차가 박스형 자동차 레이를 나오면서 레이 EV라고 레이 전기차 시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르노 삼성 같은 경우도 SM3 ZE 모델을 냈으면서 약실은 뭐 정부 내년부터는 전기차의 어떤 정부 수주를 한다 그런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계양전기 같은 경우도 전기차 모멘텀으로 좀 지켜봐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작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형주기 때문에 투자 전략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제가 오늘 한 35원 빠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분할 매수 하셔야 된다.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권합니다. 한 2,950원에서 3,050원 분할 매수를 권하고 주간 목표가는 한 글쎄 조금 길게 봤을 때는 2주 정도 봤을 때는 한 3,7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45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2012년도 되면 이제 전기차 세제 혜택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소식들이 있는데요. 그에 따른 수혜주로 또 계양전기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으로 주셨고요. 이성규 팀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보신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릴 종목은 이제 셀바이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예. 바이오자가 들어가서 뭐 바이오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회사 같은 거는 세계에서 최고의 이중 코팅막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TV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 뭐 장까지 살아서 가는 유산균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장까지 살아서 가는 유산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 코팅막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회사고요.
일단 유럽 시장을 먼저 얘기 드리면 사실상 이 회사는 유럽 시장 매출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산균 제품들을 우리가 이제 밥을 먹는 것처럼 항상 그 필수 소비재로 그렇게 그러니까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유럽 시장이 안 좋은데 과연 이게 갈 수 있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차피 말씀드렸지만 필수품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흐름을 타는 것이 아니라 필수품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측면에서는 경기 방어적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이중 코팅막 기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일단 성장성 측면이 있고요. 성장성 측면을 한 가지 또 더 부각시킨다고 한다면 일단 그 이중 코팅막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장까지 살아서 가는 뭐 암 치료제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셀바이오텍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기술이 가능하다고도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가셔야 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향후에 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 올해 일단 주당 EPS 같은 경우는 약 600원 정도 수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지금 PER 수준으로 보게 되면 한 10배 정도 해당하는 수준인데 연평균 매출이 15에서 20% 꾸준히 상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 성장세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보이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버슈팅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오버슈팅 나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는데 이것만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좀 지금부터 매수를 하시되 분할 매수 관점에서 약 5,5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시고 손절가는 5,200원이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7,000원으로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쪽에 더불어서 음식료 쪽으로도 좀 업종 분류가 될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장 출발 전략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잠시 후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참여하시거나 3153-2610번 전화 달려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투자 손절방법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